국방위 상황을 좀 한번 담아봤습니다. 그 장면 보시고 이야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문제는 저렇게 명확하게 위기관리센터와 합창지 통제실이 다르다는 것, 이것에 대해서도 국민을 호도하고 있다. 한 달 만에 국방부를 뭐 10개가 아니라 뭐 6개로 분산시키고 합참도 어딘가로 또 일부 기능을 옮겨야 되는 문제를 이렇게 군에서는 안이하게 그렇게 판단하십니까? 전시가 되면 대포권2가 되면 그 강남에 있는 모고치로 이동하시죠. 예. 청와대도 이동하죠. 뭐 그래, 다 이동하잖아요. 예. 그 위치도 이야기 안 했지 않습니까? 예. 그 논리대로라면 상황이 생기면 거기 있는 모든 사람이 이용을 할 수도 이동을 한다고. 그래서 그 지역에 그분들이 올 걸 대비해서 평소 자리하고 망하고 다 유지해 놓습니다. 그러니까 기껏해야 개인 단말기 정도만 꼽으면 다 될 수 있도록 시설이 세팅돼 있죠.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요. 여기 2, 3개월이 3 내지 5년이 걸리는 게 아니고 여기 2, 3개월은 유사시에는 바로 가서 몇 시간 만에 임무 수행이 가능하도록 만들어 놓는 거예요. 국방부는. 국방부 합참. 이제 이 국방위 상황 보셨는데요. 김영주 의원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이 여야가 달라요. 한 사안을 두고 완벽하게 다른데 어떻게 보십니까? 기본적으로는 이제 두 가지 요인이 있다고 봅니다. 하나는 이제 국가 안보를 북의 침입으로만 볼 것이냐, 국가의 재난, 다양한 뭐 산불이 있고 상당히 큰 대형 화재가 있고 이제 종합적인 컨트롤 타워로서의 국가 위기에 대하여 청와대가 갖고 있는 기능을 서로시 국방부가 갖고 있는 건 좀 북이 도발을 했을 때의 그 기능, 그런 기능의 중심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너무 국방위 안에서는 그걸 전제로만 이야기한 거 아니냐라는 측면에서 청와대의 기능이 그만 있는 것이 아니고 다양한 국가 위기에 대한 대응 기능이 있다는 거고, 또 하나는 국방부가 갖고 있는 어떤 심리적인 그 불만이 있을 겁니다. 가령 왜 그 490억 되는 돈을 기재부에서 바로 추산했는가? 국방부는 국방부 나름대로 이사 비용이라든지 종합적인 어떤 예산이 있다면 국무회의에 의결을 하려고 그러면 사실은 거기에 대한 명세표들을 하나하나 달아서 검증을 해야 되거든요. 그 절차적으로 행안부가 하고 국방부의 의견을 듣고 최종적으로 기재부가 올리는 겁니다. 그런데 당선자께서는 바로 기재부 아니다 이렇게 하는 것 자체에 정당성이 있는가라는 부분, 그러다 보니까 그 추계 상황에서 저는 뭐 국방부 입장에서는 이사 가는 비용에 대한 부분도 너무 말하자면 적게 책정됐다 이런 불만이 있을 수도 있거든. 그러니까 그야말로 어떤 대립점이 생긴다고 보고요. 또 양쪽 그 당에 군인 출신의 비례대표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입장이 확 갈리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저는 지금이라도 아까 뭐 근본적으로 돌아가면 이렇게 안보라는 개념을, 국가 안보라는 개념을 그냥 북의 도발만 볼 것이냐, 전체적인 컨트롤 타워로서의 청와대 기능을 어떻게 볼 거냐 하는 논란이 있기 때문에 조금 더 다방면에서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렇군요. 저 이재명 기자께 좀 여쭤보고 싶은 게 있는데, 어제 보면은 그 국방부가 인수위에 하루 종일 이 업무 보고를 했다. 오전 9시 반부터 5시 넘어서까지 했다. 이렇게 보고를 받았는데, 이 서욱 장관이 이제 국방위에서 한 거 보면 확 달라진 모습. 뭐 그 전에는 윤석열 당선인이 국방부에 왔을 때 직접 이렇게 같이 다니면서 국방부 곳곳을 설명해주는 이런 모습도 있었는데, 굉장히 반대하는 모습으로 바뀐 이 서욱 장관 이런 스탠스는 어떻게 저희가 이해를 해야 되는 걸까요? 아마 인수위 그 보고에서도 굉장히 이런 반대 의견을 많이 얘기했다 이렇게 들려오는데. 그렇죠. 인수위 보고에서 그렇게 된 거고, 이제 근데 그 전에 인수위원들이 뭐 국방부를 찾았을 때나 그리고 윤석열 당선인이 국방부를 찾았을 때하고는 또 다른 태도 아니냐 뭐 이런 얘기가 있는 거죠. 근데 그건 너무 당연한 거죠. 왜냐하면 문재인 대통령이 공개적으로 사실상 반대 의사를 밝혔죠. 안보 공백을 이유로, 특히나 이제 국방부 이전을 반대한다 이렇게 이제 거의 그런 이제 얘기이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문재인 정부의 국방부 장관이 뭐 다른 얘기를 하긴 참 어려운 상황이 된 거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윤석열 당선인이 찾았을 때도 국방부가 다른 건 모르겠는데 하여튼 이 속도전이라고 봐야 될까요? 거의 한 달 안에, 그러니까 뭐 20일 내에 이사를 하고 이런 거에 대해서 굉장히 좀 부담을 느낀 건 틀림없어 보입니다. 그런 점에서 뭐 조금 전에 이제 여야의 문답에서 그런 얘기가 나왔지만, 이제 여당 의원의 질문에 부대 하나를 옮기는데도 뭐 3년에서 5년이 걸리는 거 아니냐. 물론 이제 이렇게 좀 더 철저히 준비를 하고 옮겨야 하는 게 당연히 맞는 거죠. 그런 게 분명히 존재하지만, 그래도 불구하고
당선인이 탈청와대라는 이 문제의식 자체에 대해서 많은 분이 공감하고 실제 그걸 여당이 또 문재인 대통령이 공약했던 거고 여당도 공감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렇다 그러면 과연 그렇다고 해서 청와대를 마냥 천천히 옮길 수는 또 없는 노릇인 거죠. 왜냐하면 물론 지금 민주당이 우려하는 것처럼 청와대라는 건 단절이 없는 공간이어야 됩니다. 업무 자체가 단절이 돼서는 안 되는 거죠. 그런 만큼 어쨌든 신속하게 옮기는 건 불가피한 측면이 있는 거죠. 그런 점에서 앞으로 뭐 지금 국방부가 어제 인수위에서 어떤 보고를 했는지 정확히 아직 알려지지 않고 있지만 결국은 이제 워낙 당선의 의지가 강하니까 당선 이후에도 옮기는 걸 준비하고 있어야 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지금 보면은 아까 전주혜 의원님께서도 이제 말씀을 해주셨지만 집무실 이전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으면 최악의 경우에는 이 통이동 집무실, 당선인 집무실에서 업무를 보겠다. 취임식하는 그 날부터 업무를 보겠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거기서 이제 군 한라인까지 연결을 하는 방안도 알아보고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보안 시설 설치 가능 여부, 뭐 비용 검토하고 있다. 그래서 당분간 서초동 자택에서 출퇴근도 유력하고 또 유사시 에는 청와대에 있는 청와대가 아닌 이 국방부 벙커로 가겠다. 뭐 이런 얘기도 이제 들려오고 있습니다. 지금 보면 저도 뭐 군생활했지만 군생활할 때 여보세요 대신에 통신보안이라고 할 정도로 이 통신 안보 뭐 이런 거 굉장히 중요한데 윤석열 대통령의 의지가 굉장히 강해요. 대통령 당선인의 의지가 굉장히 강한데 통이동 집무실을 쓴다면 이 뭔가 이 민주당에서도 부담이 있는 것 아닙니까? 이런 안보 공백을 어떻게 보면은 민주당에서도 안보 공백을 이렇게 자초하게 만든 어떤 측면이 있을 수 있다. 이렇게 좀 비판이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그 안보 공백을 왜 문재인 정부에서 만들어줬는지 그 생각에서 저는 조금 의아하다 이런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고요. 그러니까 왜 그렇게까지 해야 되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통 강조하는 거 당연히 좋고 집무실 이동하는 거 좋습니다. 근데 1초도 청와대 안 들어가서 국민 삶에 무슨 변화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것은 국군 통수권자가 되고 안보 공백 없이 단계적으로 집무실 이동하는 것은 오히려 국민들이 더 환영할 일이고 문재인 정부도 그것을 공약했기 때문에 준비가 되면 나온다고 공약을 했기 때문에 오히려 환영하는 측면도 있습니다. 근데 굳이 그렇게까지 1초도 안 들어가겠다고 하는 이유가 저는 왜 그렇게까지 해야 되나. 안보 공백 우려가 있다면 준비가 되면 나오는 것이 충분히 더 설득력이 있지 않을까 하는 고민이 있는 것이죠. 네. 네. 그렇군요. 오늘 저기 동아일보 보도 보면요, 의원님. 네. 문재인 대통령과 윤석열 당선인 간의 이 회동 결렬 이유가 회동이 지금까지 계속 안 되고 있는 이유가 이 감사위원 이 2명의 감사위원 자리를 누가 임명하느냐를 두고 굉장히 양측이 날선 이런 기싸움 때문에 회동을 못 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양측 주장이 어떻길래 이렇게 지금 회동이 안 되고 있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원래 이제 감사위원은 실제로는 5인에서 11인 사이로 돼 있는데 지금 7인인데 2인이 결혼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분석하기로는 현재 3인이 말하자면 친여당 쪽이기 때문에 두 사람 중에 한 사람만 더 해도 결과적으로는 다수결해서 어느 쪽이 4명 이상이 되느냐가 굉장히 중요해집니다. 네. 따라서 이 당선인 측에서는 두 자리 다 우리에게 달라라고 얘기하는 거고 기본적으로는 인사권은 원론적으로는 문재인 정부의 것이다. 그래서 하나씩 갈라 하자 이런 안도 논의됩니다. 그러나 하나씩 갈라 해도 결국 4대 3이 되면 문재인 정부의 말하자면 감사위원이 다수다. 이런 것 때문에 반대할 수밖에 없고 딱 원론적으로 보면 2024년까지 사실은 당선인 측에서는 문재인 정부에 대한 어떤 감사 못하게 된다 이런 우려들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너무 그런 어떤 진영 간 논리를 네. 가지고 이 감사위원 선임 문제를 얘기하면 풀 수가 없다고 생각이 들고요. 일정하게 어떤 시기에 누가 감사위원이 되든 그야말로 국민 앞에 감사할 것은 감사하고 감사하지 말 것은 감사 안 하는 그런 정신이 더 중요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결국 이제 이 두 사람 간의 어떤 회동 이 표류 이 걸림돌이 되고 있는 건 뭐 감사위원 인사권 문제, 거기다가 이 안보 공백을 둘러싼 양측의 상반된 이런 의견들일 것 같습니다. 결국은 뭐 아까 말씀해주신 대로 두 사람이 빨리 만나서 해결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